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잊어먹었죠? 그럼 그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기억보다 망각이래요. 네, 맞아요. 망각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망각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지. 잃어버리는 게 좋은 거야. 안 잊어먹으면 속상했던데 계속 기억나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망각이 기억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건 좋아요. 단풍 들으면 얘기 들었죠? 단풍. 네. 빨간 단풍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는 잊어먹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야. 제가 기억나는 게 그래서 어려운 말이니까 말이 안 잊어먹었을 거야. 나와. 단풍이 하는 거는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 화학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게 단풍이 된다. 그 물질은 뭔지 몰라도 화학에 나온 물질이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게 안토시아닌이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이쁘게 드는 거는 안토시아닌이다. 근데 가을에 이쁘게 단풍이 드는 것만 아니라 오빠라는 거. 오빠 저기 얘기하는 거 봐. 살아올 때 마음을. 아이고 강의하는데 조용히 합시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노화 방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노화 방지제. 왜 우리가 노화가 되는가? 우리 몸속에 라디칼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산소, 과산화 라디칼. 그게 있어서 몸에 막 과산화 라디칼은 반응을 잘해. 가만 놔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화합물을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노화도 시키고 암도 일으키고 그러는 게 라디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토시아닌, 라디칼. 이게 이제 화학적인 용어라 이제 어려운 건데 몰라도 되게 먹었는데 라디칼이 몸에 있어요. 그런데 그 라디칼을 놔두면은 몸에서 그냥 노인도 되고 그냥 얼굴 주름살도 생기고 그냥 허리도 굽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노화시키는 거야. 그게 라디칼이 하는 거야. 그 라디칼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 없애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항산화제. 산화를 방지해준다. 항산화제. 그러니까 산소 라디칼이 자꾸 반응하면 산화물이 되는 거야. 그 산화물이 얼굴에 뭐 기미도 끼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라디칼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 항산화제. 근데 항산화제가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어. 안토시아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로니아 알죠? 아로니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니아 먹으면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화를 어떻게 돼? 방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갑자기 젊어지고 그러면서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 덜 늙어지는 거지. 오늘이 제일 젊은 거지만 그래도 오늘만큼만 계속 젊어져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도 늙지 않게 하려면은 뭘 먹어야 돼? 아로니아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로니아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내내 들어가고. 그 아로니아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폴란드에서 나온 맛은 없지요, 그죠? 예, 맛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된다고요? 아로니아보다 조금 작은 게 있어. 안토시아닌 들어있는 게 뭐냐면 블루베리. 그건 좀 맛있죠? 예, 예. 블루베리보다 4배가 안토시아닌 많은 게 아로니아.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아로니아를 많이 먹어요. 폴란드. 그런데 그 폴란드 사람들 식습관이 고기도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몸에 그 동맥 경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로니아를 많이 먹어도 그게 적대.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된 거지. 폴란드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불란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또 많이 먹어. 포도에 있는 것도 아로니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포도보다는
아로니아가 훨씬 더 많아 항산화제가. 아로니아 안 뜰거요. 예? 뜰거 많이 뜰거요. 약간 뜰죠, 그죠? 예. 그래서 뜰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로니아를 이제 나는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 믹서로 가는데 거기다 뭐 넣고 먹으냐면은 요구르트 넣어서 요구르트 있죠? 그거 넣고 같이 갈아. 그거 먹으면은 뜰는 맛은 없어지고. 어쨌든 뭐 그런 안토시아닌 단풍도 들게 하는데 우리는 늙지 않게 만들어 도시가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브루베리나 아로니아에 있다. 포도에도 조금 있고 다 조금씩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아로니아다.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그 항산화제. 오늘은 이제 뭘 배울까? 오늘은 뭘 배울까? 엊그제 뭐 뉴스에 봉화에서 광산에서 광부가 들어보셨죠? 네. 9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다고 그래요? 커피 믹스하고 물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지하수 막 떨어지는 거, 거의 더 떨어지는 걸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커피 믹스도 거기에 이제 커피 믹스는 단 게 있잖아요. 그죠? 단 거. 그게 이제 에너지를 주고, 이제. 근데 커피 믹스를 계속 못 먹었을 것 같아. 그렇게 9일간 못 가져갔을 것 같아. 네, 물을 많이 먹은 거죠. 물을 먹어서 살아나온 거야. 같이 나온 거야. 그게 9일 동안 물 먹는데 살아나온 거야. 근데 옛날에 그 청양에서는 14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경우도 있었죠. 14일 동안. 근데 그 사람도 물을 먹고서 그 사람은 이제 막 걸어 나올 수 없었는데 14일 보냈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죠? 금식 40일간 금식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하면 안 돼요. 물.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얘기가 물은 3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3일만 안 먹고, 그러니까 3일만 물 안 먹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이 한 60 내지 70이야. 우리 60 내지 70. 이거 미안한데 이거 중요한 거. 일단 끝나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좀 밑에서 바꿔야 되겠네. 여보세요? 나 지금 수업 중인데. 급해? 2022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한박수 먹어? 부모님 폰이? 대전방 역시 어제 하루 총 903명 확진자 추가 한박수 발생 먹어. 경우 알았어. 당신 여기 있어? 당신 한박수 먹어. 여기 있다네. 휴대폰 있어? 푼이 2022년 11월 24일 진동 전환대 이거 녹화하지 말아요? 편집하지 하면 되지. 네. 아니 휴대폰을 우리 사람 잊어먹었는데 파머스 먹어낸다고 찾아보고 간 거라서 잊어먹었어요. 근데 뭐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엄마 휴대폰 보고서 아들 전화가 있으니까 했나 봐요. 여러분들 휴대폰 잊어먹으면 거기 누구랑 전화 왔나 봐가지고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물이 이렇게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을 우리 몸속에 70%는 사실은 온 지구, 이 지구에 물이 얼마큼이냐, 그것도 70%예요. 70%. 그러니까 바닷물이랑 다 합하면 지구 전체 무게의 70%가 물이야. 또 우리 몸무게의 70%가 물이고.
또 식물, 나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70%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게 묘한 거지. 정확히 하면 70 되는 사람도 있고 65 되는 사람, 뭐 72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70 그래요. 6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6, 70이 우리 몸에 물을.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지구에도 그렇고 또 식물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또 지구가 또 식물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이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래서 물이 우리 몸에 가장 많고 물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몸에 물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영양소. 우리 몸에 물 다음에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거예요. 같은 거. 단백질 뭔지 알죠? 네. 네,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사할 때 3대 영양소 하면은 단백질이 있고 또 탄수화물, 밥 먹으면 밥이죠, 밥.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이 세 가지가 3대 영양소라고 해요. 3대 영양소. 근데 단백질.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한 10kg쯤 된대요. 몸무게가 뭐 큰 사람은 더 많고 적은 사람은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10kg쯤 단백질 몸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단백질이 몸에서 한 10kg 정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단백질 몸에서 단백질이 근육 있죠? 근육이 이런 데만 근육에 살이 있다. 그 근육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 근육이.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멜라토닌 얘기 들어봤는데 다 잊어먹었죠? 멜라토닌 뭐라고 했었어요? 멜라토닌 잠을 잘 오게 하는 거, 그죠? 그게 호르몬이야, 호르몬. 멜라토닌이 호르몬이야, 몸의 호르몬. 그러니까 잠 잘 들게 하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몸에 호르몬들이 많이 있어요. 뭐 행복 호르몬 있죠? 행복 호르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뭐가 있을까? 뭐라고 해서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또 있어. 스트레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마음에서 물론 뭐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지만은 그러다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수면도 자게 하고 잠도 깨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가을 되면은 되게 가을쯤 되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 봄에는 여자들이, 처녀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가을에는 남자가 생긴다고 그러고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을에 낙엽이 쭉 떨어지면 또 마음이 좀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뭐 세로토닌을 막 나오게 해, 뭐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마, 눈과 눈 사이 있죠? 여기를 탁 찌르래. 그러면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적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호르몬인데 걷기를 해야 된대. 걷기. 낙엽을 밟고 걸어갔어요? 네. 근데 요새 낙엽 밟고 걷다가는 잘못하고 미끄러져. 그래서 요새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전시가 낙엽을 빨리 치지만 좀 낫다 치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치는 것 같아. 낙엽이 엊그제 많았었죠? 안 쳐가지고. 오늘부터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근데 낙엽 밑에 뭐가 울퉁불퉁한 게 있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기를 더 잘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쨌든 뭐 그런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야. 뭐 여러분들 또 이제 엔돌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방송에서 좀 잘못 나와가지고 엔돌핀이 행복 호르몬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엔돌핀은 일종의
마약이야, 마약. 마약. 그 엔돌핀. 몰핀이란 말이지, 몰핀. 몰핀이 뭐냐, 아편 있죠, 아편? 그게 마약 아니 마약? 몰핀. 마약인데 엔돌핀, 핀자가 넣었잖아요.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엔돌핀이 무슨 마약이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로 만들어내는데 무슨 그 마약이냐? 엔돌핀은 우리가 어디다 부닥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그게 아픈 게 조금 지나가면 안 아프지죠? 나았으면 아닌데 상처를 입었어요. 벗겨졌어. 그런데 아팠어. 막 상처 입었을 때. 근데 한참 있으면 아픈 게 있어 없어요? 안 아파지요. 아픈 게 통증이 줄어들죠. 그게 뭐냐면 엔돌핀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연구해 봤는데 그 산모가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의 몸에서 또 아기의 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엔돌핀 함량이 많더래. 그게 뭐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엔돌핀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야, 산모들한테.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 보니까 큰애 낳자마자 아이고 둘째 안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해산하고 나서. 그러더니 둘째 낳았어요. 그 왜 낳았느냐? 엔돌핀이 통증이 없어져 버리니까 견딜만 해버린 거예요. 아픈데.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심하다고. 해산의 고통이.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기 낳는 고통을 여성들에게만 줬어. 왜 줬을까, 성경한테?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여성들한테 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배만 기억받아가지고 남자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남자한테 먹어가지고 남자를 먹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뱉어 버렸어요. 목에 걸려서 목에 뭐가 나와 있죠? 있죠? 그죠?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훌쩍 생겨요. 배만 속아가지고 그냥 훌쩍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뭐 하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애기는. 근데 그게 참 귀한 일인데 요즘에는 해산의 고통을 안 느끼려고 애기를 안 낳아. 하나만 낳고 말아.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사실. 그죠? 인구가 줄면. 근데 어떻게 지금 인구가 줄어서 큰일 나.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작아. 그전에는 뭐 애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둘만 낳고 잘 기르자. 하나 둘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 딸 구하지 말고 아들 낳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5쌍둥이 낳은 사람이 있대. 들어봤어요? 5쌍둥이. 근데 그게 34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쌍둥이가 나왔는데 딸 4세, 아들 하나.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아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돌이 됐대 이번에. 이렇게 지금 난 게 아니라 돌잔치를 했대. 근데 아빠 엄마가 군인이더라고. 군인을 장교가 된 거로. 근데 둘이 못 키우니까 시어머니가 와서 셋이 키워주고 있대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돌잔치를 했는데 너무 뭐 박수가 아까 나온 것처럼 너무 기특하죠, 그죠? 잘했죠? 잘 키웠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죠? 그 손편지 써서 잘 키우라고 축하드린다고 했다고. 그런 게 신문에 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해산의 고통인데 5을 잘 낳았대. 그래가지고 돌잔치를 그저 했는데. 아니 그 5이 들어갔으면 배가 도대체 얼마나 우리 병원에서 잘하면서 아마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아마. 5이 생긴 걸 이제 아침에 했을 때 병원에서 관리를 잘 해줬을 거예요. 산전
그 저기 조치를 잘 병원에 해줘가지고 잘 애를 낳아서 돌까지 지났고. 어쨌든 그런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알아낸 것이 이제 그것이 엔돌핀이 많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엄마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아기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기들도 엔돌핀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플 때, 다쳤을 때, 탁 부닥쳤을 때, 그 이제 부닥쳤는데 아팠는데 조금 있으면 통증이 가셔. 다 나서 가시는 게 아니야. 부기 기수도 그냥 들어가. 그거는 엔돌핀이 마약 성분이 없어서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통을 해주는 거지, 엔돌핀이.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다 뭐로 만들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요. 다른 것도 단백질. 단백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야, 우리 몸에 단백질. 물 다음에 많은 거니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살이 좀 빠지잖아요. 그죠? 그 단백질이 빠져서 그래. 그래서 단백질을 나이가 들수록 보충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 몸 중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낙상. 치매도 있지만은 낙상. 넘어지는 거. 거의 우리 외할머니가 99세까지 사셨는데 99세까지 사셨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수술도 안 되고 그런 거죠. 99세 되신 할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낙상이 참 무서운 병이다. 아까도 치매도 안 좋은 건데 치매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은 좋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치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좋은 치매, 나쁜 치매. 좋은 치매 걸리면 옆에 사람 괴롭히지 않죠. 나쁜 치매 걸리면은 그 아들한테 자꾸 내 돈 가져갔다고 막 돈 내느라고 훔쳐갔다고. 나쁜 치매는. 그 치매가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에서 오는 게 치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은 수면이지만은 도파민이라는 거 있어요. 도파민 머리에서 나와. 그것도 일종의 호르몬 계통인데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내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치매 예방도 단백질이 없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도 뭐 다 우리가 호르몬 계통 또 몰핀과 같은 그 엔돌핀 이런 거 만들려고 해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굉장히 몸에 중요한 성분인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깜빡하나 잊어먹나? 우리 사람도 전화 잊어먹었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깜빡하는 게 이게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것도 아까 라디칼 때문에 노화가 되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서 노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단백질인데 어렵지 않죠? 애기 그죠? 네. 쉽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단백질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20개쯤 결합돼 가지고 20개쯤 아미노산이 20개쯤 결합돼 가지고 만든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지 구슬을 쫙 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분자라고 지난번에 배웠는데 폴리마 고분자 이것도 모노마가 쫙 길게 연결된 게 구슬처럼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라든지 PVC라든지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분자 물질인데 그거는 단량체 모노마가 길게 구슬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단백질도 폴리마예요. 폴리마. 근데 거기에는 모노마가 아미노산이라는 아미노산이 20개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인 거예요. 20개가 아니라 20가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20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쫙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미노산을 쭉 연결시켜놔야 단백질이 되는데. 근데 우리 몸속에서 아까 얘기할 때 20가지의 아미노산 가지고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12가지 뭐 혹은 11가지 뭐 요거는 우리 몸에서 그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8가지에서 10가지 종류는 8가지는 아직 못 만들고 한 2가지는 만들어도 조금밖에 못 만들어. 부족해. 그래서 한 10가지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부족하고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건 꼭 우리가 필요한데 못 만들으니까 먹어서 그걸 채워야 돼. 먹어서. 그래서 그 먹어서 채워야 할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비필수 아미노산. 그럼 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이 있어야 단백질 만들고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도 있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근육 없으면 뭐든 근육 빠지면은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육이 빠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 같은 거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 도파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치매도 안 걸리고 뭐 이런 텐데 뭐 우울증도 안 걸리고 그래야 텐데 그런 걸 못 만드니까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12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스스로 근데 못 만드는 단백질은 저 아미노산은 가져와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필수 아미노산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적이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네. 필수 아미노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필수 아미노산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뭐가 필수 아미노산인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아미노산 이름은 뭐 루신이니 그런 말이 많아. 뭐 도파민이니 뭐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인데 그 이름 외우려면 복잡해서 내비두고 그냥 어떤 음식에 그런 우리가 꼭 먹어야 할 필수 아미노산이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음식을 먹을 때 그 단백질 음식이 있고 탄수화물 음식이 있고 지방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위 속에서 위로 들어가요. 위 속에서 이제 위액이 있어. 여러분들 위에서 액이 나오는데 그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를 못해. 그걸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키려면 위 속에서 소화액이 나와야 돼. 소화액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화학물질이야. 염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 그게 뭘까? 염산이 염산. 염산 들어봤죠? 네. 염산이 독해요 안 독해요? 독해요. 독하죠. 뭐 어디다 써요? 아니 이게 뭐 음식 먹으면 그냥 사가버려요. 화장실 가도 청소. 그렇죠. 화장실 청소할 때 염산 붙죠. 네. 거기 낀 것들 다 녹이느라고. 네네. 염산은 절대로 이게 만지면 안 되는 독극물이야. 근데 그게 위에서 나오는데 위에서. 아 그럼 얼마나 위험한 게 나오나 걱정스럽죠. 맞아요. 근데 위에서 나와도 나오자마자 위 벽에 점막이 있어요. 예. 점막이 딱 위 벽을 딱 싸버리니까 네. 염산이 위 속에 있어도 우리 위 벽을 녹일 수가 없고 그래. 그러니까 먹은 단백질만 염산에 녹이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역류성 식도염이 뭐예요?
그게 대단하다. 위 속에서 트림하고 내려가면서 위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식도로. 그죠? 역류하는 거지. 식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와. 그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은 속이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속 쉬는 사람들 있죠. 빈속에. 이런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또 점막이 약간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염산 때문에 그것이 고기를 자꾸 깎아 먹어요. 물벽을. 그 점막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점점 커지면은 나중에 위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위염, 위궤양. 들어봤죠?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 위염들이 생겼는데 그 위염이 있으면은 그 염산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자꾸 건드려서 녹여내다 보니까 나중에 구멍이 빵 뚫어져. 그게 뭐예요? 위궤양이에요. 위궤양.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쨌든 음식을 너무 과식해도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염산이 나와요. 염산은 우리가 화학 기호로 HCl, H하고 Cl, 산수소하고 염소가 있는 염소. 염소가스가 독세스. 독일에서 나치스가 유대인 600만 학살할 때 가스를 막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가스야. 독가스. 그래서 그것을 죽인 거죠. 그런 염소가 들어있는 염산이 위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게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뭘 만들어?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탄수화물, 밥 이걸 오래오래 씹으면 입에서 달콤한 맛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녹말인데 밥이 자꾸 씹으면 당으로 바뀌는 거야. 달콤.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키면 포도당이 되는 거지. 포도당이 돼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흡수를 해. 혈액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에 들어가서 그게 타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이유가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또 일할수 힘도 생기고. 근데 힘이 있다고 해도 근육이 없으면 이유가 안 돼 이제. 힘과 근육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소화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아까 얘기한 염산, 위액이에요. 염산. 그게 아미노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흡수가 돼요. 그 흡수된 것이 반응을 해가지고 몸에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이 이제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이 이제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이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됐다가 아미노산이 흡수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근육 단백질 되기도 하고 또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뭐는 또 엔돌핀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우리 몸의 기능을 해주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단백질을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한 단백질이 그냥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염산에 의해서 위액에 의해서 소화액에 의해서 다 아미노산을 분해돼가지고 흡수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몸이 다 공장이야. 화학 공장.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필요한 단백질 근육으로 가기도 하고 뇌로 가가지고 뇌 뒷속에 솔방울腺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멜라토닌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셀로토닌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단백질이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단백질? 필수 단백질. 그게 식물에 어디에 있는가? 필수 아미노산이야? 혼동되네. 필수 아미노산은 어디서 어디에 있는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단백질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어봤죠?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어요? 고기가 단백질이에요. 고기 단백질이에요. 또 고기에만 동물성 단백질 있나요? 또 어디에 있죠? 여러분 잘 드시는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계란. 또 계란 하나 있나요? 또 생선에도 있어요. 생선에도 있어요. 고구마라고 얘기했는데 고구마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데 콩이야. 콩이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또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우유도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또 콩 두부 먹고 하는데 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자주 먹는 견과류에도 있어요. 네, 견과류에도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말고도 또 식물성 단백질에 아까 이제 감자나 고구마에도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탄수화물도 있는 거예요. 목말도 있는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 또 고구마 보면 달기도 하잖아요. 네. 글쎄 요즘에 고구마에 대한 인기가 많죠. 고구마가 좋은 식품이라고 그러죠? 많이 먹죠. 옛날에는 우리가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만 먹고서 그냥 동치미하고 고구마 먹고 저녁에 잤죠. 그런 분 계셔요? 아니요? 되게 보릿고개 이런 때 겨울에 이런 때 이제 쌀 좀 아끼느라고 쌀 보릿고개 올라오니까 쌀을 좀 덜 먹기 위해서 그냥 고구마 먹고 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 부잣집이었나 보다. 고구마 저녁으로도 때우고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7, 80대 이상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고구마 먹고. 근데 동치미는 또 있었잖아요. 동치미 국물에다가 동치미에다가 고구마 먹으면 든든해서 찼어요. 근데 그게 가난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게 뭐예요? 영양식이에요. 지금 영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고구마라든지 감자에도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있다. 물론 쌀에도 있다. 양이 적어도 쌀에도 있다. 근데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아까는 소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단백질을 먹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 소화시켜서 먹는데 이제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을 저장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은 몸에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뭐가 나와요? 염산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다 뭐로 만들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 만들어가지고 몸에 흡수했어. 그러면 근육물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필요한 것만 쓰고는 남는 거는 저장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게 특징이야. 탄수화물은 저장이 돼. 많이 먹으면 저장이 돼.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저장돼가지고 살도 찌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방으로 돼가지고 뱃살 나오는 사람도 있죠? 뱃살이 나오는 사람은 배가 뚝뚝 나오는 사람인데 그게 근육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피하 지방이라고 피하 지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이제 또 부작용이 더 많지 이제. 어쨌든 탄수화물은 먹어서 필요한 거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된다.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 근데 필요할 때 쓰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저장이 돼가지고 배가 뿔룩 나오는 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안 뽑으라줘요. 그렇죠. 배가 나오면 안 부러지죠? 안 뽑으라줘요. 네, 어린다. 배가 나온 사람들 원래 안 꺼내죠. 배가 들어가야 우리가 꺼내죠. 어쨌든 그런데 단백질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시켜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고는 남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버려요? 이제 간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콤파스 가가지고 콤파스에서 나와가지고 그 요소 소변 있죠 소변? 예. 소변에 요소라고 하는 거 요소 유린 요소 그런 게 있어요 요소 요소가 소변 속에 있는 요소로 바뀌어 질소에게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질소가 들어가 있어 질소가 탄수화물은 질소가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포도당 이런 건 산소하고 물만 들어있어 그런데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질소가 있어 아미노라는 말이 암모니아, 아미노 그런 것처럼 질소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소변에서 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소변으로 만들어서 내버리다가 너무너무 지치면은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또 방광에도 무리가 가고 요독증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 요독증? 소변 때문에 오는 그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남는 아미노산을 소화시켜서 내버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병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밥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고기는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기를 얼만큼 먹으면 적당할까? 자기 손바닥만 먹으면 얼만큼 먹으면 적당할까? 자기 손바닥만 네.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아. 거기 뭐 많이 우리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60g만 먹어라 이거야. 아. 60g. 나는 이거에 따라. 그러니까 1kg에 1g만 먹으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몸에 1kg에 1kg에 1g. 그래서 고기 한 번 먹는 양이 60g 이상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소용도 없어. 고기가 비싼데 그 다 내버려야 돼. 우리 몸에서 내버리려면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간에 가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이제 콤파스에서 소변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치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내버리지, 몸도 망치지. 고기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얼마만큼 먹으라고? 하루에 60g. 60g이 얼마만큼 될까? 저울로 잴 수도 없잖아, 그죠? 얼마 안 되죠. 저울로 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재봤더니 누가 그래 계란 한 개 무게쯤 된다고.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계란 한 개.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쭉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명절 때만 많이 먹었어. 그렇지. 또 생일 때만 많이 먹어. 그래요. 요즘엔 또 주말에 이제 식구들 모였을 때 고기 먹고 먹자면서 그렇지. 주말에만 많이 먹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게 고기는 좋다. 단백질을 고기를. 비싼 소고기를 우리가 많이 배부르게 먹지는 말아라. 그러면은 몸에 좋을 게 아니라 해롭다. 근데 그게 한계가 60g이다. 60g은 계란 한 개만큼만 먹어라. 그게 몇 점 안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고기만 먹나요? 단백질이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밥에도 있고. 밥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자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또 간식할 때 뭐 견과류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합하면 60g 넘으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60g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나 또 견과류나 이런 데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그 단백질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몸에서 못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먹어서 꼭 우리 몸에 없는 아미노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 8개, 9개, 10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8개는 안 만들어지고 9개, 10개는 이제 만들어질 때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는 몸에서. 그거는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한 10개, 9개 정도는 꼭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음식에 많이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고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고기를 안 먹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되는 거죠. 채식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뭐 채식주의자 있어요 여기에? 나는 절대 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제가 채식가 조금만 먹고 또 그 고기,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인데 빨간색이 나는 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죠? 닭고기는 하얀색 나죠? 그 빨간색 나는 그 고기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또 닭고기는 그래도 아미노산이 단백질입니다. 그것도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닭고기보다도 또 안가슴살 이런 것보다도 뭐가 많으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죠? 기름기를 많이 또 먹게 되게 돼요. 우리가 단백질만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먹다 보면 고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섞여 있는 기름기 있죠? 기름기. 그것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게 몸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생겨요. 콜레스테롤이 생겨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여기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동맥 안쪽에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동맥이 점점 줄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심근경색이라는 걸 들어봤죠? 심근경색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죽게 돼요. 또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닭고기는 조금 덜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근데 닭고기도 기름기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디가 많죠? 껍데기, 껍질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꼭 닭 잡으면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어요. 똥배기 정말 항문 쪽에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기름 제일 많은 거예요. 뛰어내 버리잖아요, 요즘에, 그죠? 옛날에 그거 먹어야 된다고 먹었어. 영양식이요. 거기에 기름기가 닭고기 중에서도 안가슴살은 기름기가 제일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만 흡수하되 안가슴살은 기름기를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딴 건 안 먹고 안가슴살 먹는 사람 많아요. 안가슴살 가지고서 샐러드에서 많이 만들어 먹죠?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좀 붉은 고기가 우리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닭고기보다는 많아요. 많은데 그 대신에 이제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고기 그거 먹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되게 점수를 매겨서 한 90점쯤 되는 거, 90점 이상 되는 게 뭐냐면 계란이에요, 계란. 그러니까 소고기보다도 더 좋아, 계란이. 계란을 먹어야 돼. 근데 계란도 한 개 먹어야 뭐라고 그랬어요? 60g 나왔잖아요, 그죠? 계란 좋다고 또 막 서너 개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계란 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가 그래요. 실험을 했는데 계란만 많이 먹으면 노란자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또 아까 얘기한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가지고 했냐면 토끼 가지고 해서 토끼에다가 계란을 자꾸 먹여봤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조사해봤더니 혈관을 조사해봤더니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다 안 먹었다고 그러죠? 그럼 버려요? 안 먹은 사람도 있어서 옛날에.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야 요즘에 연구한 사람들이. 왜 틀렸냐?
토끼는 무슨 동물이야? 오전 11시 14분. 토끼는 초식 동물이야. 초식 동물이야. 사람은 사람은 60돈이. 잡식 동물이지.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잖아, 그죠? 다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풀도 먹고 채소 먹고 다 하잖아. 근데 그 실험을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자꾸 먹여가지고 혈관에 뭐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조사하다 보면 사람 죽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토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한테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다. 그러니까 한두 개 먹는, 2개 정도 먹는 거, 한두 개 노란자까지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노란자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뭐 계란은 한두 개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고기를 못 먹는 날은 계란 먹는다든가, 계란 먹은 날은 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물에서 변한 바로잖아. 우유는 카제인이라 카제인. 우유에도 우리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점수 90 이상 좋은 거. 카제인이라는 거. 우유 속에 있는 물질이 카제인이에요. 카제인. 그것이 필수 아미노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계란, 우유 이런 거를 많이 먹지 않게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다. 근데 그 필수 아미노산이 또 기능이 여러 가지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는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콩이나 두부, 우린 또 된장을 많이 먹어요. 된장도 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된장. 요새는 된장만 먹자고 단백장도 먹죠? 그죠? 단백장도 먹고 그래서 된장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또 두부도 많이 먹어. 두부도 몸에 좋은 콩과 두부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견과류 중에서 좋은 단백질 우리가 먹어서 호두는 어때요? 필수 아미노산 호두 좋은 거예요. 호두. 제일 좋은 게 피스타치오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피스타치오. 딱딱한 거 있는데 약간 까놓은 거 아무도? 벗겨서 먹는 거 안 봤어요? 피스타치오? 그게 그거 있어 먹어봤어요. 피스타치오 드셔보셨죠? 예. 그 견과류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피스타치오래요. 그래요? 피스타치오. 은행처럼 딱 잡아주고. 맞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다음 좋은 거 뭐 많지 뭐 그 아몬드라는 것도 있죠. 네. 아몬드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피스타치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호두도 좋은 거예요. 호두도 그 속에 견과류가 그 속에 단백질이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호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호두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깨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장에 가서 살 때는 깨 놓은 거 사오잖아요. 근데 호두 속에 산패, 그러니까 거기 호두에 있는 그 물질 중에 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놔두면은 그게 뭐라고 하나 쉽게 얘기하면 썩는 거지. 상하는 거지. 부패하는 거. 이게 호두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까놓은 거 갖다가 오래 사다가 또 오래 놔뒀다가 그냥 또 냉장고에 안 넣고 바깥에 놔뒀다가 오래 있다가 먹으면은 안 좋아. 안 좋은 거. 산패가 돼. 호두 산패. 그러니까 딱딱한 아까 뭐 그런 호두 같은 거는 왜 딱딱하냐? 산패가 잘 되는 게 딱딱한 거야. 그래서 사다가 깨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지요. 호두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지? 안 그래요. 이제 딴 짬뽕에다요. 네. 깨는 거 있어? 소리 딱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착 발라져요. 그거 좋지. 그런 걸 써서 발라먹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뭐
깨먹다가 까는 거 힘도 안 들어. 그거 딱. 힘도 안 들어요? 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것도 깨먹는 거. 그래서 그런 호두도 견과류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서 먹어버려야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피스타치오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안 드셔봤는데 견과류 파는 데 가보면 피스타치오 좀 주세요 하면 줄 거야. 그 받아 사가지고 한번 까서 드셔보세요. 그건 딱딱한 거가 덮여 있어요. 껍질이. 근데 껍질 덮여 있는데 그냥 깨지 않고 조금 깨놨어요. 그걸 떼어내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국산이에요? 국산? 네? 국산이냐고. 국산 아니지. 그렇지. 국산은 그만. 국산 없지.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그냥 그 견과류 파는데 시장 가면은 다 마트에 가면 다 있을 거야. 다 가면은 이거 견과류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사다가 놓고서 놔두면은 상하니까 곰팡이가 떴어. 견과류가 잘. 곰팡이가 있으니까 절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지 말고 좀 사다가 먹고 또 사고 싸고 그렇게 난 많이 가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죠. 근데 그럼 견과류도 얼만큼 먹어야 될까?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 많이 먹는 것도 안 돼. 그래서 한 줌, 손을 집어가지고 한 줌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줌이면은 많지 않지. 주먹에 다 젖을 수 한 있어야 돼. 주먹이면 10개는 까야 한 주먹에. 10개 이상 가죠? 그죠? 10개에서 15개 정도, 20개? 그 정도 먹으면 돼. 근데 그냥 배부르게 또 그냥 심심하다 그냥 간식하면서 많이 먹는 분들 계시. 그건 또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고루고루 견과류도 먹고 이런 말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보충할 수가 있다. 그거 안 먹으면은 이제 뭐 지난번에 노화도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근육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기도 쉽고 또 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을 먹기 위해서 고기와 견과류와 식물성 단백질 홍두를 적당히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우리 몸에 꼭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가 없어. 근데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흡수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변으로 다 나와 버리는 거지만은 꼭 먹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 섬유소라는 거. 섬유소. 섬유소라는 거 들어봤죠? 네. 섬유소는 어디에 들어있나? 그 시래기나 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뭐 상추쌈에도 들어있고 또 시금치에도 들어있고 또 쓰레기도 들어있고 무에도 들어있고 그런 게 섬유소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하면 셀룰로즈야. 근데 셀룰로즈는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식물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녹말, 탄수화물, 식물에서 열매든지 쌀 같은 것은 열매죠. 또 감자는 뿌리죠. 뭐 이런 줄기, 감자는 줄기고 고구마는 뿌리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데 동시에 탄수화물만 내는 게 아니라 섬유소도 식물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식물이 섬유소를 만들까? 똑같은 방법으로 탄소 동화 작용을 만들어요. 탄소 동화 작용은 뭘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잎사귀가 파랗잖아요. 거기 엽록소라는 게 있어. 파란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탄산가스 공중에 탄산가스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탄소 동화 작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포도당을 만들어. 포도당. 그게 다시 포도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마인데 폴리마의 모노마 단량체요. 그걸 쫙 연결시킨 것이 탄수화물이든지 섬유소야. 길게 폴리마로.
그걸 이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뭐 배추도 그렇고 김치도 맞아. 배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그 섬유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먹기는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 우리나 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해봐요. 상추쌈 오래 씹어봐. 달아지나 안 달아지나. 안 씹어봐서 모르죠, 그죠? 예? 오늘 같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 상추쌈 하나 뜯어가지고 오래 씹어봐. 달콤해지나 안 달콤해지는가? 우리가 몰래 안 달아져, 안 달아져. 안 따져요? 안 달아져. 상추는? 상추가 안 달아져. 아, 밥은 이제 다 식물. 되는데. 밥은 달아지는데 식물은 안 되는 거. 식물은 안 돼. 섬유소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섬유소는 우리가 침에서 나오는 메가당이라든지 네. 소화, 위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소화를 못 시켜. 아. 섬유소는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것들도 있어. 소나 토끼는 저 시키지. 시켜. 그렇지. 채소는 먹어도 돼. 제생으로 하니까. 소는 사료만 먹고 사료 안 먹이고 옛날에 다 벼짓 먹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콩도 안 먹이고 콩깍지만 먹였어. 맞아요. 콩은 우리가 먹고. 어쨌든 그게 그냥 소의 위에서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위에서는 어리고. 그 식물성에서 오는 섬유소는 소화를 못 시켜. 콩나물도 못 시켜요. 섬유질이에요. 건강 그냥 나오고. 어쨌든 애들. 그런데 물론 아까 얘기한 상추쌈을 먹으면 소화는 못 시켜. 소화가 안 돼. 그러나 상추쌈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흡수할 수가 있어. 그게 먹어야 되는 거야. 비타민을 먹어야 되니까 비타민 C. 다 땡겨서 먹고. 네. 그리고 그 섬유소 말고 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같은 물질이 또 있어요. 그 금속,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도 흡수해야 돼. 필요한 거예요. 하되 섬유소만은 흡수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로 나오냐면 대변으로 나와버려요. 섬유소는. 그런데 그 대변으로 나올 거 아까 얘기할 때 고기 많이 먹으면 소변은 다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변은 나오니까 그 소변 막 고생시키고 병 생기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채소도 먹지 말아야 될까? 채소는 많이 먹어야 채소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지 말아야 돼.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왜 그런가? 아까 소화는 못 시켜. 그래 장으로 넣으면 장으로 내려가. 근데 이 섬유소가 장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장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 그리고 장에 그게 들어있음으로 해서 고기만 먹고 쌀만 밥만 먹고 하는 장들이 이제 그 섬유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그거 쌀하고 고기만 있으면 장이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서 물을 막 흡수해주고 그러면서 대변이 딱딱하게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게 약간 물 섞인 설사는 아니고 편안하게 물 수 있게 나오는 대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물렁물렁하게 나오는 거,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까 얘기한 섬유소예요. 섬유소 없으면은 대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뭐 암도 생길 수가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고 막 이러면.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세계에서 대장암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 한국. 대장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많이 걸리느냐? 음식 식단이 바뀐 거야. 아까 얘기했는데 주말에 애들하고 막 고기 한창 먹지. 또 그냥 좋다고 그러니까 막 고기 막 그냥 소고기 막 비싼 거 또 뭐 그냥 거기
안심, 등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심, 등심 비싼 그 속에 안심, 등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 기름기가 나지. 그거 막 비싼 거 사서 먹지. 이러다 보니까 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 장, 뭐 물론 뭐 저기 콩팥, 신장도 감당 못하지만 장도 마찬가지. 채소를 먹어줘야 돼. 채소는 얼마 안 먹고. 요즘에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제 고기하고 상추하고 싸서 먹기도 하죠. 그렇지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전에 옛날에 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한정식을 먹고 가더니 한국 식당 참 좋다고. 거기에 김치도 있지, 채소가 많아 저거. 한정식 보면 채소가 많죠. 나물 무친 것도 있지, 하나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고기만 구워서 그냥 뭐 상추 쌈하고 그냥 좀 먹고 말잖아요. 그 미국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장암이 많던 미국 나라보다 한국이 미국 식당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고기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먹어줘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대장암을.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소들이 대장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소화는 안 된다. 그러나 소나 대신 염소, 양 이런 것들은 풀만 먹어, 토끼 이런 풀만 먹어도 되는데 걔들은 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킨다. 그게 왜냐하면 그 포도당도 쫙 연결된 거야. 섬유소도 그렇고 단백 녹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들을 깨트리는 힘이 소화효소가 상당히 없어요. 염소, 토끼는 있어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걸 먹으면은 우리는 뭘 좋게? 장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그 채소를 먹게 되면은 배가 포만감이 느껴져요. 고기하고 밥만 먹으면은 많이 먹었나 조금 먹었나 몰라. 그냥 몰라. 그렇게 더 먹게 돼요. 그런데 채소랑 먹으면은 배불러져. 그러면은 안 먹어도 됩니다.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장 기능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대변 볼 때 아주 쾌변, 좋은 대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섬유소는 꼭 먹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먹어야 된다. 요즘에는 약국에서 섬유소 팔기도 하죠? 팔기도 하죠. 그런 장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섬유소 팔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를 사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사할 때 평상시 생활에서 그런 좋은 습관으로 식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다. 필요한 우리 필수 아미노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가 있다 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